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며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화제입니다. 진종호 의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창립 기념일을 핑계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도 부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진 의원은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한축구협회,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 중인 진종호 의원은 앞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내부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등과 관련해 국회 현안 질의에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리, 정혜성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가와 김대엽 기술본부장 등도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불공정을 폭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JP스포츠 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9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국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 한다. 저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 어떠한 이익도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대표는 세간의 화제가 됐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응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러나 협회의 무례한 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내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2012년 잠비아, 2015년 코트디부아르 감독을 맡아 두 차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한 명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그는 조별리그 시조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협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르나르 감독은 차기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전 대표는 이번 입장에서 출국 전 이미 짜인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에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유로 스페인 우승을 거둔 루이스 데 라 푸엔테 감독 등의 만남을 위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에게도 제안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 대표는 유로 국가대표팀을 우승한 감독이 9억 원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공식 채널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만한 행태, 선임을 먼저 정해놓고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는 이상한 행정, 대한축구협회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곳인 것 같다고도 적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타파에서 유인촌 장관과의 전화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 감사는 따로 중간 발표 없이 바로 9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버틴다고 해서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웃으셨네요. 장관님이 하셨죠.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가 궁금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건가요? 처음에 아마축구협회 감사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서류도 잘 안 주고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나 질타가 너무 크잖아요. 축구협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문제도 있고 그 전에 비리 축구인들을 긴급 사면한 문제도 있었죠.
이번 감사는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군요. 끝나면 9월 말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축구협회는 한 370억, 거의 400억에 가까운 예산 지원을 받는 공직 유관 단체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밝혀서 개선을 해야지 팬들이 더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점이 포착됐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한 스포츠 에이전트가 최근에 르나르 감독을 비롯한 해외 감독들이 지원 의사를 밝혔고 모든 조건을 수락했음에도 협회가 무시했다며 홍명보 감독을 더 많은 연봉을 주면서 데려오려는 각본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인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새롭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NS에 올라온 새로운 얘기니까요. 이 문제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진짜로 르나르 감독이 그 당시에 정말로 다 조건을 수락하겠다고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건지, 그러니까 어떤 면접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건지, 혹은 홍명보 감독으로 이미 뭐가 정해져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신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정몽규 축협회장의 개입도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문제도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오겠죠. 아무래도 정몽규 회장 면담도 있나요? 그 감사 과정에? 최종은 다 해야죠. 해야 되는군요. 네. 아마 이번 24일 날 저희 상임위 청문회에 아마 다 출석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출석도 하죠? 아마 그때 이런저런 사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다시 뽑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는 못하죠. 권고죠. 한다고 하면 권고일 텐데. 그렇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협회 자체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고 감독을 새로 선임하든 아니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유지를 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의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불공정을 폭로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자신을 JP 스포츠 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9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국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면 저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 어떠한 부분의 이익도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대표는 세간의 화제가 됐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응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협회의 무례한 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제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2012년 잠비아, 2015년 코트디부아르 감독을 맡아 두 차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한 명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그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르나르 감독은 차기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전 대표는 이번 입장에서 출국 전 이미 짜인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며 유로 스페인 우승을 거둔 루이스 데 라 푸엔테 감독 등의 만남을 위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에게도 제안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 대표는 유로 국가대표를 우승한 감독이 9억 원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결국 벌어졌다며 공식 채널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것만한 행태, 태도와 선임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는 이상한 행정, 대한축구협회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곳인 것 같다고도 적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허위 브리핑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홍명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11차 KF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축구협회는 6월 30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재로 인한 정강의 기능과 권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협회 측과 정강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정강위원들은 정강위의 기능과 결정 권한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르게 없고 위원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호에 남아있는 향후 일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리에서 협회 측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인의 후보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인의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하여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강위원들은 위원장 부재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즉, 정강위원들은 면접은 축구협회가 하더라도 면접 결과 공유 등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필요한 절차들을 전 위원들이 공유받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브리핑은 이와 달랐죠. 축구협회는 지난 7월 22일 배부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에서 6월 30일 정강의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정권 위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전 위원 5명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감독 내정,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고 적시하며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습니다.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위 내용을 근거로 이는 임시회의에서 협회가 위원들에게 밝힌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과 배치된다. 즉, 축구협회가 정강위원뿐 아니라 축구팬, 국민들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 집행부는 여러 차례의 실책과 거짓말로 신뢰를 저버린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감사 요청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 조치 및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 관광부 자체 감사기구의 자체 감사 대상이라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7월 말 본 감사, 8월 12일부터 축구협회에 대해 감독 선임 과정 등을 포함한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은 청원인의 축구협회 해체 요청과 관련해서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 단체 정회원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될 수도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간섭을 이유로 축구협회를 해산하거나 임시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국제축구연맹, 피파 측에서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한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점 등으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공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며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진종호 의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창립 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국회 문체위의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도 부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진 의원은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한축구협회,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며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진종호 의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창립 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국회 문체위의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도 부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진 의원은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한축구협회,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 중인 진종호 의원은 앞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내부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회의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등과 관련해 국회 현안 질의에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 그리고 정혜성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가와 김대엽 기술본부장 등도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허위 브리핑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홍명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11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했고 이를 근거로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축구협회는 6월 30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재로 인한 정강위의 기능과 권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협회 측과 정강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정강위원들은 정강위의 기능과 결정 권한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를 게 없고 위원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올해 남아있는 향후 일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인의 후보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인의 후보자와 추가 신면접을 협회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하여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강위원들은 위원장 부재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즉, 정강위원들은 면접은 축구협회가 하더라도 면접 결과 공유 등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필요한 절차들을 정강위원들이 공유받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브리핑은 이와 달랐죠. 축구협회는 지난 7월 22일 배부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에서 6월 30일 정강의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괄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게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정권 위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정강위원 5명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감독 내정,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고 적시하며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습니다.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위 내용을 근거로 이는 임시회의에서 협회가 위원들에게 밝힌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과 배치된다. 즉, 축구협회가 정강위원뿐 아니라 축구팬, 국민들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 집행부는 여러 차례의 실책과 거짓말로 신뢰를 저버린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약 5만 7천 명의 동의를 얻은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이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7,437명이 동의를 얻은 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청원이 지난 26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17회 국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다뤄졌습니다. 특정 청원이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과하면 국회와 정부에서 조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해당 국민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축구협회는 최소한 공적기관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새 감독 선임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했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전력강화위원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해외 감독을 선임하려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고 긴 성토를 올렸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은 최근 벌어진 홍명보 전 울산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이 기폭제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5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지지부진한 협상 탓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후 리그 클럽에서 홍 감독을 빼와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그간 홍 감독은 언론을 통해 국가대표팀 사령탑 내정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홍 감독은 지난달 5일 외인 감독 후보군 면접을 보고 돌아온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 총괄이사와 2시간 여설 끝에 마음을 돌려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홍 감독의 선임에 대해 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축구팬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정부 차원의 축구협회 감사와 해체, 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임시회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청원인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감사 요청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자체 결정 또는 주무부처 장관 요구에 따라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 시정 조치 및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4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화체육관 관광부 자체 감사기구의 자체 감사 대상이라며 문체부는 주무부처로서 7월 말 본 감사, 8월 12일부터 축구협회에 대해 감독 선임 과정 등을 포함해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며 9월 말 종료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은 청원인의 축구협회 해체 요청과 관련해서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회원 종목 단체 정회원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될 수도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간섭을 이유로 축구협회를 해산하거나 임시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국제축구연맹, 피파 측에서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한 해외 사례가 있다는 점 등으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캠프의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게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임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고는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 축구연맹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과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된 사례가 있기에 경질도 예상했다며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잦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인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 채용되었던 홍명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에게는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와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잦은 사퇴만이 답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허위 브리핑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홍명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11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축구협회는 6월 30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재로 인한 정강위의 기능과 권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협회 측과 정강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정강위원들은 정강위의 기능과 결정 권한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를 게 없고 위원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올해 남아있는 향후 일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인의 후보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인의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하여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강 위원들은 위원장 부재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즉, 정강 위원들은 면접은 축구협회가 하더라도 면접 결과 공유 등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강 위원들이 공유받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브리핑은 이와 달랐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22일 배부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에서 6월 30일 정강위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이 이임생 기술총괄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정권 위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어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정강위원 5명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감독 내정,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라고 적시하며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습니다. 위원들에게는 공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위원 측은 이 내용을 근거로 이는 임시회의에서 협회가 위원들에게 밝힌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이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축구협회가 정강위원뿐 아니라 축구팬 국민들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며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축구협회 집행부는 여러 차례의 실정과 거짓말로 신뢰를 저버린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정환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남일, 김영광, 조원희와 함께 출연해 자신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20년 전 상황에 대해 폭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안정환은 당시 봄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들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봄프레레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 했다며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남일 역시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2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오만과의 경기가 끝난 후 한국 축구계는 한국 축구협회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정보가 공개되면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독수의 비공개 회의 끝에 한국 축구협회는 홍명보가 감독을 해임하고 박항서 감독을 새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은 한국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로부터 전해진 후 홍명보 감독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과의 계약이 3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홍 감독을 더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홍 감독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는 축구계에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 감독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후임 감독 선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홍 감독의 사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홍 감독의 책임감을 믿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는 이제 와서 사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 홍명보의 진심 어린 사과 받아들인다. 홍 감독의 사임 소식에 국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홍 감독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인다면 그의 용기를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사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축구협회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출발, 다음 감독은 누가 될 것인가? 홍 감독의 사임으로 한국 축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다음 감독은 누가 될 것인지, 한국 축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축구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국내에 복귀하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과의 5년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하며 팬들과 축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여러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협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박항서 감독에게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박항서 감독은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지게 됩니다. 박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과의 협력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그의 존재가 박항서 감독의 결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의 경험과 리더십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임명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강인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또한 대한민국 축구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팀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선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팀 내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팀의 단합을 도모하고 더욱 강력한 팀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축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과 경험은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이며 그 지도 아래 대한민국 축구는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팬들은 박항서 감독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 지도 아래 대한민국 축구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감독은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을 위한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그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앞서 축구협회는 올해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정혜성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축해 새 감독 찾기에 나섰습니다. 정 위원장은 부임 초기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연봉과 국내 체류 등의 문제로 후보자들과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국내 지도자 선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약 5개월에 걸친 차기 감독 인선 작업 결과 홍 감독이 낙점되었습니다. 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프로 축구 K리그 1 울산의 시드를 이끌던 홍 감독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을 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던 홍 감독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축구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대표팀 사령탑 선임 작업을 관장한 전력강화위원 중 한 명인 박주호 국가대표가 8일차 시내 유튜브를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을 몰랐다고 말해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더 나아가 전 국가대표인 이천수, 이영표, 박지성, 이동국, 조원희 등이 잇따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축구협회를 직격하며 감독 선임을 번복할 수 있느냐는 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결정이라는 말을 남겨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홍 감독 선임을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축구협회는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길에서 제대로 감독을 임명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만과의 경기가 끝난 후 한국 축구계는 한국축구협회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정보가 공개되면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독수의 비공개 회의 끝에 한국축구협회는 홍명보가 감독을 해임하고 박항서 감독을 새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은 한국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로부터 전해진 후 홍명보 감독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과의 계약이 3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홍 감독을 더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홍 감독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는 축구계에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 감독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후임 감독 선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홍 감독의 사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홍 감독의 책임감을 믿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는 이제 와서 사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 홍명보의 진심 어린 사과 받아들인다. 홍 감독의 사임 소식에 국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홍 감독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인다면 그의 용기를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사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축구협회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출발, 다음 감독은 누가 될 것인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홍명보 감독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가대표팀의 주요 멤버들이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22에서 23 시즌 대표팀의 다수 선수들이 국회 보위를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지 않으면 대표팀에서 탈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홍명보 감독의 임명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홍 감독의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일부는 임명 과정에서 비리와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 KFA가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에서 일부 조건과 비밀 조항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몽규 회장이 현대정의선 사장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며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정의선 사장과의 협력을 통해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선 사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을 이끄는 인물로서 한국 축구계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가 이번 사태에 개입할지 여부는 향후 축구계와 정치권의 움직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선수들의 강경 발언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보위의 분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팀 내 갈등을 넘어 국가대표팀의 존립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포함한 주요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KFA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재까지 홍명보 감독의 임명과 관련된 비밀 조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축구 팬들의 거센 비판 속에서 KFA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그가 이끌던 한국 축구 대표팀이 현재 격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임 당시부터 위협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논란과 반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의 0대0 무승부, 그리고 오만과의 3대1 승리는 한국 축구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 광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 질의까지 예정되면서 홍명보 감독의 앞날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홍 감독이 이 압박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축구 매체인 포트밀은 홍명보 감독과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을 드러냈다. 이 매체는 홍명보는 격동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외국의 눈에도 홍 감독의 현 상황이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다.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한국 축구 대표팀의 지휘봉을 다시 잡았다. 그러나 그의 복권은 승리보다는 실망으로 가득 차 있다. 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 그리고 오만을 상대로 한 승리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다.
겉으로 보기에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었지만 대표팀의 경기력과 전략을 둘러싼 비판이 성적을 가리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은 어린 선수들의 통합에 느리다는 평가를 받았다. 3차 예선에서 한국은 팔레스타인과 비긴 후 오만을 상대로 승리했다. 하지만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제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롱의 목소리가 컸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단순한 통계적 성과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조에서 가장 약한 팀으로 평가받던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는 날카로운 비난을 초래했다.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여러 중요한 기회를 놓쳤고 수비진은 상대팀의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홍 감독은 중동 국가와의 역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내내 한국 축구 팬들은 홍명보 감독을 향해 야유를 보냈다. 이 경기 후 김민재 선수는 한국 팬들과 긴장감이 도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 대표팀은 홈 이점을 상실하면서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다.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서 그나마 성과를 낸 점은 다행이었다. 홍명보 감독은 두 번째 임기에서 격동의 시작을 겪으며 첫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박수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황희찬이 전방에 배치되면서 공격의 유동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수비의 취약성은 남아 있었다.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대표팀의 경기력은 좌절감을 유발했다. 비평가들은 홍명보의 전술보다 스타 선수들의 개인 기술에 의존한 경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특히 손흥민이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돋보였고 이에 홍명보 감독의 승리는 손흥민의 축구라는 조롱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홍명보 감독에게는 선수단의 세대 교체 요구와 함께 경기력 향상에 대한 압박이 크게 다가올 전망이다. 팬들의 불만은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그를 선임한 대한축구협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축구 팬들은 설령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더라도 응원하고 싶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홍명보 감독과 함께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는 모든 경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는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선수단의 세대 교체를 이루며 승리를 거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출전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30.3세였다. 이는 2년 후 다가올 월드컵을 대비해 젊은 선수들을 더욱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리그에서 활약 중인 양민혁을 비롯해 여러 젊은 선수들을 선발했지만 실제 출전 시간에 있어서는 세대 교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홍명보는 과거 한국 축구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울산 현대를 이끌며 2년 연속 리그 1 우승을 차지하며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그는 여론의 냉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홍명보 감독은 더 많은 도전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는 10월에 예정된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중요한 경기들이 그의 향후 감독직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국회의 심문이 예정되어 있어 그의 입지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신문에서 홍명보 감독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팬들의 비판적인 야유는 다음 경기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선 연임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대 절차상 문제를 밝히며 징계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사선 연임을 승인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까지 전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선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가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4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문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착수한 축구협회 감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9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이 정 회장 사선 도전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사선이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임 문제가 정 회장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의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며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진종호 의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대한축구협회는 창립 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도 부응하지 않고 있다 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진 의원은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한축구협회,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 중인 진종호 의원은 앞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내부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체위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등과 관련해 국회 현안 질의에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 정혜성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가와 김대엽 기술본부장 등도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불공정을 폭로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자신을 JP스포츠 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9일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국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면 저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 어떠한 부분의 이익도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대표는 세간의 화제가 됐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응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협회의 무례한 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제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2012년 잠비아, 2015년 코트디부아르 감독을 맡아 두 차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한 명장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그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르나르 감독은 차기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전 대표는 이번 입장에서 출국 전 이미 짜인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며 유로 스페인 우승을 거둔 루이스 데 라 푸엔테 감독 등의 만남을 위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에게도 제안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 대표는 유로 국가대표를 우승한 감독이 9억 원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공식 채널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만한 행태, 태도에서 선임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는 이상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곳인 것 같다고도 적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제 회의 내용과 다른 허위 브리핑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3일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홍명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11차 KF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 이를 근거로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축구협회는 6월 30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재로 인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협회 측과 전력강화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전력강화위원들은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과 결정 권한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축구협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르게 없고 위원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속 남아있으며 향후 일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인의 후보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인의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하여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력강화위원들은 위원장 부재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즉, 전력강화위원들은 면접은 축구협회가 하더라도 면접 결과 공유 등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필요한 절차들을 전력강화위원들이 공유받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브리핑은 이와 달랐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22일 배부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에서 6월 30일 전력강화 임시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정권 위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전력강화위원 5명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감독 내정,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고 적시하며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음을 밝히고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위 내용을 근거로 이는 임시회의에서 협회가 위원들에게 밝힌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축구협회가 정강 의원뿐 아니라 축구팬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 집행부는 여러 차례의 실정과 거짓말로 신뢰를 저버린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물론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 등이 참석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문채위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문화체육관 관광부 승인 없이 개설한 문제 등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문채위는 지난 7월부터 2달여간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감사를 토대로 현안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정말 이번 청문회를 통해 대표팀 감독 선임이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에 민낯이 드러날지다.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었던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대한축구협회 문제라 이번 청문회는 올해 모든 청문회 중 가장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취재진도 상당수 몰린다. 생중계도 예정돼 있다. 문채위 국회의원들도 이 무대를 발판 삼아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남기기 위해 제대로 벼르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몽규 회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것 아니냐며 외국인 감독은 유럽 현지까지 찾아가 대면 면접을 했지만 홍 감독은 이임생 이사가 자택으로 찾아가 부탁했다. 홍 감독을 의중에 두고 형식적 면접을 한 것 아닌가? 최소한 권한 위임 절차 밟아야 하지 않나라며 물었다. 정 회장은 홍 감독 선임 전에 외국인 감독을 먼저 면밀히 살핀 뒤에 결정하자고 했다. 선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국제축구연맹 등 기준으로 회장이 3회 연임을 함에도 정 회장이 4연임을 시도한 것에는 3회 연임으로 의결하고자 했으나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3회로 제한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의원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 위임? 의결된 바 없어. 홍명보 감독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 안홍석 설승은 이혜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문채위 위원들은 특히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이 정권을 위임받은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혜성 당시 전력강화위원장은 홍명보와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에트 감독 3명을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추천하면서 그중 홍 감독을 적임자로 지목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돌연 사임했고 정 회장의 뜻에 따라 이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마무리 지었다. 6월 30일 온라인으로 열린 11차 회의에 이 기술이사와 박주호 해설위원 등 5명의 전력강화위원이 참석해 이 기술이사가 감독 선임 후속 작업을 이어가는 것에 전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을 향해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정권 위임을 하나 라며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도 11차 회의는 자격이 없는 불법 회의였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차 회의도 불법이고 이임생 이사가 위임받은 부분도 불법이고 그 불법의 토대 위에서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감독 맡아달라고 설득을 한 홍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됐다. 이거 불법인가 아닌가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이 기술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병행토록 한 것은 축구협회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축구협회가 동네 계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강 위원은 홍 감독 선임 이후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 사안 어디에도 이 이사에게 전력강화위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결의가 서류로 남아있다는 정 회장의 말은 위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술이사가 홍 감독을 선택한 뒤 다른 전력강화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문채위 위원들은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권한 위임은 감독 후보들에 대한 면접에 한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 면접하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임한 이런 것까지 위임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사실상 홍 감독이 선임되도록 몰아가는 식으로 전력강화위 회의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전력강화위는 투표를 통해 감독 최종 후보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홍 감독과 박은호 감독이 나란히 7표를 얻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홍 감독이 최다 추천을 받은 건 아니지 않나. 최다라는 건 한 명을 말하는 것이라며 홍 감독을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혜성 전 위원장은 정 회장에게 2명이 같은 7표로 받아 동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또 참고인으로 나선 박주호 해설위원에게 투표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아니었다고 이해한 건가라고 물어 박 위원으로부터 난 그렇게 이해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 적어도 박 위원은 이 투표를 통해 감독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한때 전무이사로 축구협회 행정을 맡기도 했던 홍 감독은 자신이 선임된 과정에 불공정한 점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내가 이걸 전무이사로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 난 전력강화위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거였다. 혹시 2위라든지 3위였다면 난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물론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 등이 참석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문체위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문화체육관 관광부 승인 없이 개설한 문제 등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지난 7월부터 2달여간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감사를 토대로 현안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정말 이번 청문회를 통해 대표팀 감독 선임이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에 민낯이 드러날지다.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었던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대한축구협회 문제라 이번 청문회는 올해 모든 청문회 중 홍명보 감독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인 24일 오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을 현안 질의에 불러 감독 선임 논란과 KFA 운영 실태 등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켜파는 아시안컵 졸전의 책임을 물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는데 나섰습니다. 그러나 감독 선임 과정은 표류에 가까웠습니다. 초선임을 목표로 한 기간을 넘겨 3월과 6월 두 번의 A매치를 각각 황선홍,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로 치렀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도중 사퇴했습니다. 그 권한을 대리한 이임생 KFR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독단적으로 선임에 무리를 빚었습니다. 경쟁을 펼쳤던 외국인 감독과 달리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흡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질의에 참여한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 수락 과정에 대해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를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는 평가를 받았든지 3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혜를 부인하며 저는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전의 경험들을 비춰볼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법적인 절차나 공정한 절차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음에 홍명보 감독은 대답을 하지 않고 월드컵 최종 예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등을 이야기하며 감독 계약 기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문서답을 지속하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어 공정하지 않은 절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공정했다면 정성정량 지표 채정 결과를 제출하라는 강 의원의 이야기에 정몽규 회장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머니볼 영화를 보셨습니까? 라며 헛소리를 시전했습니다. 강 의원은 황당하다. 채정 결과를 못 봤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4차 회의에서 감독 선정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10차, 11차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사인을 뽑았는데 이들에 대한 감독 선정 기준표를 제출하지 않는 협회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또한 겸임은 정관을 위반했다며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차 정강위는 감독 선임 기준을 정했는데 이후에 있던 평가표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도 주지 않고 있다며 평가 자료를 입수했다. 세 사람을 비교한 보고서가 A4 5장 분량이라고 들었는데 PPT 한 장만 왔다며 동네 개 모임이나 중학교 동아리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이 이사가 정강의 업무를 겸임하는 게 불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이 이사가 정권을 위임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이사의 정권 위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서 회장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이루어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서류가 없으면 정 회장이 추후 추임받았다고 얘기한 건 위증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유 장관은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 감사는 하고 있다. 10월 2일에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것이라며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 후에는 축구협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에 공정한 절차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차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다음 달 2일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계획이라며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지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캠프의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게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 축구연맹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고는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된 사례가 있기에 홍명보는 착각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인기를 보장받았고 낙하산으로 채용되었던 홍명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는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 사퇴만이 답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을 현안 질의에 불러 감독 선임 논란과 KF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켜파는 아시안컵 졸전의 책임을 물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는데 나섰습니다. 그러나 감독 선임 과정은 표류에 가까웠습니다. 초선임을 목표로 한 기간을 넘겨 3월과 6월 두 번의 A매치를 각각 황선홍, 김도훈, 임시 감독 체제로 치렀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도중 사퇴했습니다. 그 권한을 대리한 이임생 KF발 기술총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독단적으로 선임의 무리를 빚었습니다. 경쟁을 펼쳤던 외국인 감독과 달리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검증 절차가 미흡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질의에 참여한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 수락 과정에 대해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를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는 평가를 받았든지 3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혜를 부인하며 저는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전의 경험들을 비춰볼 때 불공정하다. 그나 특혜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법적인 절차나 공정한 절차가 아니었음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물음에 홍명보 감독은 대답을 하지 않고 월드컵 최종 예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등을 이야기하며 감독 계약 기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문서답을 지속하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어 공정하지 않은 절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공정했다면 정성정량 지표 채정 결과를 제출하라는 강 의원의 이야기에 정몽규 회장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머니볼 영화를 보셨습니까? 라며 헛소리를 시전했습니다. 강 의원은 황당하다. 채정 결과를 못 봤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4차 회의에서 감독 선정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10차, 11차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사인을 뽑았는데 이들에 대한 감독 선정 기준표를 제출하지 않는 협회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또한 겸임은 정관을 위반했다며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차 정강위는 감독 선임 기준을 정했는데 이후에 있던 평가표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도 주지 않고 있다며 평가 자료를 입수했다. 세 사람을 비교한 보고서가 A4 5장 분량이라고 들었는데 PPT 한 장만 왔다며 동네 개 모임이나 중학교 동아리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이 이사가 정강의 업무를 겸임하는 게 불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이 이사가 정권을 위임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이사의 정권 위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회장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이루어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서류가 없으면 정 회장이 추후 추임받았다고 얘기한 건 위증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유 장관은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 감사는 하고 있다. 10월 2일에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것이라며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 후에는 축구협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에 공정한 절차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차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다음 달 2일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계획이라며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지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불공정을 폭로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자신을 JP스포츠 그룹 대표 이사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9일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국 남자 국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면 저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 어떠한 부분의 이익도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대표는 세간의 화제가 됐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응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협회의 무례한 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제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2012년 잠비아, 2015년 코트디부아르 감독을 맡아 두 차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한 명장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그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르나르 감독은 차기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전 대표는 이번 입장에서 출국 전 이미 짜인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유로 스페인 우승을 거둔 루이스 데 라 푸엔테 감독 등의 만남을 위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에게도 제안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 대표는 유로 국가대표를 우승한 감독이 9억 원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결국 벌어졌다며 공식 채널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만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선임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는 이상한 행정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곳인 것 같다고도 적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선 연임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대 절차상 문제를 밝히며 징계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사선 연임을 승인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까지 전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선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가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내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문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착수한 축구협회 감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9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9월 안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이 정 회장 사선 도전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사선이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임 문제가 정 회장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의 의지와도 연관된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의에 참여한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 수락 과정에 대해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를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다. 제가 혹시라도 2위로 평가받았든지 3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혜를 부인하며 저는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전의 경험들을 비춰볼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 의원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발끈한 홍명보 감독은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먼저 조계 의원은 정혜성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이 권한을 위임받은 데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습니다. 권한을 잡은 이임생 이사는 곧바로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이게 합법적인 절차이냐는 조계 의원의 질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이 7명보다 적게 남아있을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데 5명이 참석한 제111차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 의원은 대표팀 사령탑 내정 전 홍명보 감독을 만난 이임생 이사에게 면담이나 감독직 제안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이임생 이사는 면담 후 대표팀 감독직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요청했다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홍 감독이 외국인 후보자들과 달리 면접 없이 선임됐다는 특혜의 의혹을 해명하기에는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조계 의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며 질타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축구협회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과정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어 공정하지 않은 절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공정하다면 정성정량 지표 채점 결과를 제출하라는 강 의원의 이야기에 정몽규 회장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머니볼 영화를 보셨습니까? 라며 헛소리를 시전했습니다. 강 의원은 황당하다며 채점 결과를 못 봤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4차 회의에서 감독 선정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10차, 11차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3인을 뽑았는데 이들에 대한 감독 선정 기준표를 제출하지 않는 협회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또한 겸임은 정관을 위반했다며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차 정강위에서는 감독 선임 기준을 정했는데 이후에 있던 평가표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도 주지 않고 있다며 평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입수했다. 세 사람을 비교한 보고서가 A4 5장 분량이라고 들었는데 PPT 한 장만 맞다며 동네 개 모임이나 중학교 동아리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이사가 정강의 업무를 겸임하는 게 불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이 이사가 정권을 위임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이사의 정권 위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회장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이루어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서류가 없으면 정 회장이 추후 승인받았다고 얘기한 건 위증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은 절차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다. 감사를 하고 있고 10월 2일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감독 선임에 대한 부분은 축구협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 의원은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홍명보 감독은 위원님,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감독으로서 남은 기간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 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AC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이 동원되어 약 1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6월에 네덜란드의 운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 고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C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혹스럽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에 따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시로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이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운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 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산업개발이 전체적인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운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 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해당 문서의 4번째 페이지를 보면 현장 방문 관련 내용에 대한 축구협회,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한국의 설계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일정량의 한국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곳에 다시 특정 회사 명칭인 현대산업개발이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문서의 6조에는 야외 운동장 설계는 지난 9월 25일 현대산업개발과의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논의하고 등의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논의 내용이 등장한다며 지속적으로 현재 실무 논의 과정에 지정된 업체와의 과정 중에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 의원은 정 회장을 향해 공식적인 국가적인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정 회장이 지금 운영하시는 현대개발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에 오고 가고 있다며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들에게 축구협회의 센터 권리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실무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축구협회를 최대한 잘 도와줘서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축구협회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인 지역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의 강령을 목적으로 해소하는 조직인데 굉장히 자발적으로 업체 직원들이 동원이 됐다며 축구 팬들이 정 회장이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공사를 구분 못하고 지금 축구협회를 사유화하고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배 의원은 천안 축구센터 현장 소장이 왜 현대산업개발을 퇴사한 사람이 하고 있냐며 축구협회라는 공적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현대산업개발 관련 인물이 맡고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일침을 가했고 도와줬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공적단체의 일을 사기업이 도와줬다고 한들 가담해도 되는 것이 맞냐며 협회라는 공적단체를 사유화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 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CDC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 동원해서 약 1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10월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6월에 네덜란드의 운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C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혹스럽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이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운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운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 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해당 문서의 4번째 페이지를 보면 현장 방문 관련 내용에 대한 축구협회,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한국의 설계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일정량의 한국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곳에 다시 특정 회사 명칭인 현대산업개발이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문서의 6조에는 야외 운동장 설계는 지난 9월 25일 현대산업개발과의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논의하고 등의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논의 내용이 등장한다며 지속적으로 현재 실무 논의 과정에 지정된 업체와의 과정 중에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정 회장을 향해 공식적인 국가적인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정 회장이 지금 운영하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에 오고 가고 있다며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들에게 축구협회의 센터 건립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실무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나? 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축구협회를 최대한 잘 도와줘서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축구협회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인 지역 조직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의 강령을 목적으로 해소하는 조직인데 굉장히 아주 자발적으로 업체 직원들이 동원이 됐다며 축구 팬들이 정 회장이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공사를 구분 못하고 지금 축구협회를 사유화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배 의원은 천안축구센터 현장 소장이 현대산업개발을 퇴사한 사람이 하고 있냐는 등 축구협회라는 공적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현대산업개발 관련 인물이 맡고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일침을 가했고 도와줬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공적단체의 일을 사기업이 도와서 한들 가해도 되는 것이 맞냐는 것이냐며 협회라는 공적단체를 사유화하지 말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질의에 참여한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 수락 과정에 대해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를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면 2위로 평가받았든지 3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임생 위원, 기술총괄 이사가 제가 1위라는 것을 들었기에 감독직을 수락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혜를 부인하며 저는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전의 경험들을 비춰볼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 의원이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발끈한 홍명보 감독은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먼저 조계 의원은 정혜성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후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감독 선임이 권한을 위임받은 데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습니다. 권한을 잡은 이임생 이사는 곧바로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이게 합법적인 절차인가라는 조계 의원의 질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수가 7명보다 적게 남아있을 경우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데 5명이 참석한 제111차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대표팀 사령탑 내정 전 홍명보 감독을 만난 이임생 이사에게 면담이나 감독직 제안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임생 이사는 면담 후 대표팀 감독직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요청했다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홍 감독이 외국인 후보자들과 달리 면접 없이 선임됐다는 특혜의 의혹을 해명하기에는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조계 의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며 질타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축구협회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과정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어 공정하지 않은 절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공정하다면 정성정량 지표 체제 결과를 제출하라는 강 의원의 이야기에 정몽규 회장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머니볼 영화를 보셨습니까? 라며 헛소리를 시전했습니다. 강 의원은 황당하다며 체제 결과를 못 봤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4차 회의에서 감독 선정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10차와 11차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3인을 뽑았는데 이들에 대한 감독 선정 기준표를 제출하지 않는 협회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또한 겸임은 정관을 위반했다며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차 정강위에서는 감독 선임 기준을 정했는데 이후에 있던 평가표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도 주지 않고 있다며 평가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을 비교한 보고서가 A4 5장 분량이라고 들었는데 PPT 한 장만 왔다며 동네 계모임이나 중학교 동아리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이사가 정강의 업무를 겸임하는 게 불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이 이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이사의 권한 위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서 회장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이루어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서류가 없으면 정 회장이 추후 승인받았다고 얘기한 건 위증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은 절차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다. 감사를 하고 있고 10월 2일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감독 거치에 대한 부분은 축구협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 의원은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홍명보 감독은 위원님,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감독으로서 남은 기간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